여러분, 동시통역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흔히 동시통역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순차 통역인 경우가 많아요.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The category has a new name now from Best Foreign Language to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순차는 제 영상들에서도 종종 나왔지만 몇 분 동안 우선 쭉 듣고 나서 통역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통역은 대체 뭐냐? 이게 정말 골 때리는 컨셉인데요. 말 그대로 들으면서 동시에 통역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AI도 아니고 그냥 들으면서 말을 하는 것도 빡센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지?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신기했습니다. 통대 들어오면 1학년 때는 순차 통역을, 2학년 때는 동시 통역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2학년 1학기 개강입니다. 동시 통역이라니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잘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첫날은 이론 위주로만 배웠어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우선 동시통역의 기본은 들으면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우선 섀도잉이 있어요. 5 years ago, at the urging of federal officials, much of the United States locked down to stop the spread of COVID, a decision that over time polarized the country. 그런데 사실 섀도잉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대충 들리는 걸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입으로 숫자 세는 훈련을 했어요. 223, 219 이런 식으로 랜덤한 숫자, 예를 들면 223부터 4씩 빼서 숫자를 읊으면서 한편으로는 귀로 들어오는 내용을 기억하는 건데요. 이거 진짜 멘붕입니다. 숫자를 세면 내용이 날아가고 내용에 집중하면 입이 얼어버려요. 추가적으로 문장 구역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시역이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글을 눈으로 읽으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듣고 통역할 때는 몇 분 동안 들리는 내용을 소화해서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눈으로 글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서부터 내용이 입력되잖아요. 그래서 연사의 말이 나옴과 동시에 그 순서대로 통역을 시작해야 하는 동시통역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동시통역을 시도할 때는 교수님께서 엄청 느리게 끊어서 읽어주시면서 한 문장씩 통역을 시도해봤고요. 같은 언어로 한 문장 뒤에서 따라가는 연습도 했어요. 협상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과정에서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통화해서 전력 푸틴 공급 시설과 원자력 대통령과의 발전소를 통화 내용을 미국이 상세히 소유하는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제안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소유가 과정에서 최선의 보호 방안이 미국이 될 거라는 우크라이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과정 중에 이게 제일 멘붕이었는데요. 원리만 보면 돌림노래 같죠? 근데 가사가 다른 돌림노래인데 내 노래를 부르면서 남의 가사를 다 듣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사가 미리 정해져 있지도 않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한 지문을 가지고 우선 순차 통역을 해보고 나서 같은 지문으로 동시 통역해봤어요. 이러면 이미 한 번 들어서 내용도 알고 순차 통역을 해봤으니까 다른 언어로도 바꾸어 봤고, 그러니까 내용을 따라가기도 동시에 통역해내기도 훨씬 수월하겠죠. 또 지문을 주시고 이걸 보면서 동시 통역도 해봤는데요. 눈앞에 글이 있으면 놓칠 위험이 없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듣고 말 생각해내기에도 바쁜데 눈으로 글까지 따라가려니 더 정신이 없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조금씩 더 빠른 속도로 조금씩 덜 익숙한 지문으로 점점 더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동시 통역할 때는 이런 방음 통역 부스가 필수적이에요. 통역사들은 연사의 말을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부스 속에서 헤드셋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한편 통역사의 말은 부스 내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청중에게 역시 헤드셋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국가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라 하더라도 청중이 각각 원하는 언어의 채널을 선택해서 맞춤 언어로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 대신 보셨다시피 통역사의 뇌에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꼭 최소 2인 1조로 통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동기들끼리도 동시통역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촬영한 저의 처참한 첫 실력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This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I would like to 에이전틱 AI에 talk 대해 about 말씀드리겠습니다. agentic AI. 2016년에 In 알파고가 2016, 나오면서 AlphaGo was launched, and deep learning 많은 기업들이 had a lot of 딥러닝에 potential.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so a lot of companies began to invest in deep 챗GPT가 나오고 learning. 나서 If we wanted to define 사람이 사고하는 agentic AI, AI가 학습을 the 하고 process of human 사람의 지시 thinking 없이도 will be learned by AI가 AIs, 스스로 and AIs 판단해서 would be able to make 우리 its own 일상이나 decisions 산업 without human 영역의 특정 intervention, 목적에 carry out certain 앞으로 tasks 보편화될 for me, 것입니다. and this will be more common in the 여기서 days to come.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중요한 welcome the 요소들이 era 있습니다. of agentic AI, inferring 챗GPT와 같은 abilities. 서비스에서는 질문을 services 잘 like 하지 않으면 ChatGPT, services like ChatGPT and 것입니다. even plan your itinerary for you. 하고 나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놓치고 뭘 잘못 말했는지 전혀 자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역한 내용을 녹음해서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사실 너무 처참해서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비포를 남겨야 그만큼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부디 올해 말쯤에는 이 미지의 영역을 마스터해서 조금 덜 부끄러운 결과물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